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소리,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13일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대선판에 여론전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검찰에 의한 검찰발 고발 사주냐 아니면은 정치 공작이냐 이 논쟁을 놓고 양쪽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 여론전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장인물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국정원장까지 등장을 했고, 국정원장이 등장했으면은 정권 차원의 공작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윤석열 지지율 1위 후보, 범야권 지지율 1위 후보 윤석열의 그 연루설, 연루 의혹 이런 것도 막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여론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런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33살짜리 한 젊은 여성이 이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여러 곳에 언론에 출연을 해서 방송 내에도 출연하고 신문도 인터뷰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관련자들과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것도 있고, 본인이 했던 말이 또 진실인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주워 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 대선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인물 조성은 씨죠.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자, 대선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두 가지 거짓말이 지금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이 조성은이 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인 줄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손준성이 처음에 이 김웅으로부터 이 파일을 받았을 때 손준성 보냄이 됐는데 검사인 줄도 몰랐다고 했는데, 자, 6월 말 뉴스버스 기자와 처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 김웅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조성은이 이거 아무래도 검찰이 의심된다, 이렇게 지나가는 투로 얘기했다. 이런 것이 오늘 또 뉴스버스의 취재 기획 같은 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인 줄 몰랐다, 이 말의 신빙성이 떨어졌고, 또 작년 11월에 이 본인의 SNS, 그 조성은 SNS를 살펴보니 작년 11월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 손준성 정책관이 이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의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을 손준성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그 당시에 이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손준성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조성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흘 동안 10건의 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것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이름이 되어 있는 관련 기사도 링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준성이 검사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언론 취재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작년에 손준성 보냄 이렇게 표기가 된 파일을 김웅으로부터 받았는데, 김웅은 절대 중앙지검에 주지 말고 대검 민원실에 접수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조성은이 주장을 합니다. 조성은 주장을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은 친정권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으니까 대검에 접수를 시키라, 민원실에 접수시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당에 아예 전달하지 않았고, 이 조성은의 이야기입니다. 당에 전달을 하지 않았고 검찰에도 접수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할 때는 이 자료가 김웅에게 가서 김웅이 조성은에게 줘서 조성은이 이 당의 법률지원팀에 줬다, 이렇게 했죠. 그건 조성은을 취재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는 조성은이 당에 넘겼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더 혼탁해지고 있는데, 자, 결국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검찰권 남용이냐 정치 공작이냐 이 논란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또 아니면 둘 다냐, 뭐 검찰권 남용도 있었고 정치 공작도 있었는데
그것이 둘 다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고, 만약에 검찰권 남용이라면은 윤석열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것이 하나 있고, 정치 공작이라면은 기획자가 누구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냐, 조성은이 만났다는. 자, 그런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일단, 윤석열 캠프 고발 사주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 씨. 어젯밤 SBS 인터뷰 내용 아침에 제가 조간 딱볼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 뉴스버스가 보도한 9월 2일은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다. 치자고 이렇게 결정했던 날짜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다. 우리가 원하던 날짜가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박지원 원장과 나는 좀 더 뒤로 미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치자고 했는데 그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치자고 그때 한 날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또 새로운 권언 유착 의혹이 당연히 불거지죠. 권력과 언론. 그런데 이 치자고 했다. 이 말에 대해서 또 이진동 발행인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도를 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정치 공작을 하는 데도 아니고 무슨 치자고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냐.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 이렇게 또 전선이 좀 확대되는 자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 그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 말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는데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얼떨결에 자백을 한 것이다.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정치 공작을 공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지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실토를 한 것 아니냐. 자, 나중에 조성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어떤 어두워한 것도 없고 관여한 것도 없다는 의미였다고 이렇게 또 말을 주워 담았지만은 그것보다는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아예 그 녹음을 보내드린 그것처럼 얼떨결에 그 진실을 말한 쪽에 가깝다. 그런 분석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한 사람은 노회한 정치인이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구단 이렇게까지 불리죠. 과거 YS, JP, DJ 정치구단 했는데 그 이후의 정치구단이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고 대변인을 오래 해서 언론의 생리를 잘 아시는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인데 그리고 또 조성은 씨는 과거에 이 정당 창당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 당원을 만들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식사를 하면서 단 둘인지 한 명이 더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식사를 하면서 그 시점에 이런 그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개입을 했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캠프는 이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오늘 박지원 원장이 연합뉴스와 통화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죠. 입장을 밝혔는데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 수사해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성은과 특수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하느냐. 조성은은 단역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데 조성은은 본인은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일 때 비대위원도 했고 또 어떤 선대위 부위원장도 했고 해서 알 만큼 다 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성은의 이 발언,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그런 날짜가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얼떨결에 발언이 나왔다면서 수정하지 않았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떨결에 나와서 그 발언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바꾼 발언이 진실인지 그 부분은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부분은 수사를 해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호텔 식당 룸에서 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여러 말을 막 하다 보니 진실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죠. 그냥 정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적 정황일 수가 있는데 오늘 물적 증거 같은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날 만나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개연성이 충분히 확인이 되는 물적 증거가 나왔죠. 뭐냐면은 그때 이 법사위에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조성은 씨가 검찰에 제공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과 고발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화방 캡처 화면과 그 고발장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사진은 총 144장이었습니다. 144장, 100만 장. 이것은 조성은 씨가 본인의 핸드폰에 있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이 뉴스 그 버스에 제보를 한 그 사진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파일의 내역을 한번 그 JTBC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과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캡처한 것이 28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김웅이 조성은에게 넘겨줬다는 그것이 28장이 나왔습니다. 28장의 본인의 핸드폰에 있는 그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 캡처한 시간이 나옵니다. 이 파일 그 속성에 보면은 그 캡처한 시간이 28장 중에서 이 17장이 최초로 이 제보를 했다는 7월 21일에 17장이 캡처가 됐습니다. 7월 21일 오전에 캡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후에 뉴스버스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1장이 캡처가 된 것이 그로부터 3주가 지난 10일, 그러니까 8월 10일, 8월 12일에 생성이 됐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만난 날이 8월 11일이죠. 8월 11일이니 그 전날 박지원 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그 휴대폰 안에 있던 증거 자료를 캡처를 한 겁니다. 보여주려고 캡처를 해서 만났죠. 만나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하나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추가 자료로 만나고 나서 처음에 자료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추가 자료로 이것을 또 박지원 원장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박지원 원장은 이 본인이 조성은과 자주 만나고 통화도 하고 8월 11일 그날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다 연결이 되면은 캡처를 해서 박지원 박지원 원장에게 건네고 다음날 또 캡처해서 또 만났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정황상 어떻게 보면 이거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 물증 일단은 물증인데 이것이 건네졌는지 안 건네지지 않았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전후 과정에서 이런 그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이 문제를 상의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지침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조성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이 대검 감찰부에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할 때 그 핸드폰을 넘겨주는 대가로 공익신고자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도 뭐 딜 의혹이었지만 이것은 별개로 치고 어쨌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검사장급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동수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는 친한 법조 기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수소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화번호를 법조 기자에게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대검 감찰부장에게 하면은 대검 감찰부장이 그것을 전화를 누구의 전화를 받아서 그러면 뭐 오라 이렇게 해서 만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조성은이 본인이 한동수에게 직접 연락을 했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김호수 검찰총장에게도 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김호수는 왜 안 했느냐? 조국 법무부 장관 때 차관을 지내서 안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어서 안 했다. 왜? 두 사람을 만나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동수에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수는 다 아시다시피 또 친여권 성향의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검 감찰부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꼭 욕을 하면은 조성은 씨는 지금 그 급박한 시점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에 법무부 장관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었고 검찰총장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었고 그런데 안 만나고 결국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만나서 공익신분, 공익보호자신분을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휴대폰을 넘겨줘서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거기서 찾도록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여론전이 계속되겠지만은 이 여론전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 차원의 지금 뭐 공수처도 정당석가처럼 수사를 벌이고 검찰도 뭐 감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강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또 하나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국정원장이 아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국정원 정치인 출신, 정치구단 출신 국정원장이 개입됐다는 상황들이 여러 개 쏟아지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자칫 큰 어떤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건의 대들보였습니다.